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언 킨즈의 연아입니다. 여러분들은 애니메이션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애니메이션은 아이들이 참 좋아하지요. 또한 아이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심기 위해서도 애니메이션은 사용됩니다. 그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중국의 시진핑은 아이들을 위해서 칼막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심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칼막스 애니메이션 만들었죠. 네, 제가 볼 때는 좀 칼막스와 남자 애니메이션 주인공이 좀 외모적으로 차이가 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디즈니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매출액은 최근 넷플릭스가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많이 위축됐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명성과 영향력은 아직도 대단하지요. 요즘은 애니메이션은 꼭 아이들만 즐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작사 쪽에서도 아이들을 데리고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러 오는 어른들도 재미있을 수 있는 그러한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이렇게 어른들도 즐기고 아이들도 즐기는 애니메이션. 저는 어렸을 때 애니메이터가 되고 싶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애니메이션 영화를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되기 시작하면서 애니메이션 영화에 그러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저변에 깔려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메시지가 어떻게 페미니즘 이분법적인 남자는 악하고 여자는 선하다 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상황으로 애니메이션 영화에 나와 있는지를 애니메이션 영화에 나오는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통해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딸, 즉 여성은 어떻게 그리고 있나요? 여성은 아주 우상화시하면서 그리고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의 우상화입니다. 첫 번째는요, 아주 그 여자 주인공들은 아무런 준비가 없어도 모든 것을 잘 아는 그런 여자 주인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미녀와 야수의 여자 주인공 벨은요, 자신이 항상 로맨스 소설만 읽는 것이 취미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노래를 부르는데 정작 자기가 산길에서 밤에 길을 잃었을 때는 길을 너무나도 잘 찾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탱글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에서요, 주인공 여자 라푼젤은 부모가 없이 마녀의 손에서 자라면서 평생 동안 타워에 갇혀서 살아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탱글의 주인공 라푼젤은 타워를 처음 나와봄에도 불구하고 전혀 길을 두려움 없이 길을 척척척 찾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여자 주인공들은 자신들에게 아무리 목숨이 위협이 되는 상황이 와도 아니면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상황이 와도 그것을 지혜롭게 넘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어공주에서 에리엘 인어공주는 아버지의 뜻을 반해서 자신이 용궁을 뛰쳐나오고 자신의 꼬리를 다리로 마녀와의 계약을 통해서 바꾸지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아주 3일 동안 적응을 엄청나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프로즌에서 여자 주인공 엘사는 부모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고 성을 뛰쳐나오게 되는 상황이 되었지만 자신이 오히려 성을 뛰쳐나간 것이 레리꼬 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의 능력을 완전히 인정하게 되고 또 그걸 세상에다가 보여주는 그러한 계기로 사용하게 되죠. 새로운 삶을 적응하면서도 새로운 터전에서 살면서도 전혀 힘들어하지 않은 척척척 지혜롭게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요,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어떻게 딸의 우상화를 보여주나요? 부모들보다 아버지보다 더 힘이 강한 여자 주인공을 보여줍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브레이브에서는요, 물론 아버지가 강한 남자로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도 뭔가 어리숙하고 그리고 또한 원시적이면서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 아주 떨어지는 그런 아버지 모습으로 나옵니다. 반면에 빨간머리 딸은요, 아주 전 왕국에서 가장 활을 잘 쏘는 여자 아이로 나오는데요. 사실 활시를 당기기 위해서는 상체의 힘이 아주 강해야 합니다. 보통 남자들의 상체의 힘은 여자보다 8배가 더 강하다고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아이가 가장 활을 잘 쏘았다.
근데 이거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아나라는 하와이를 배경으로 그린 애니메이션 영화에서는요, 모아나는 아버지보다 힘이 강한 것은 물론이고요, 전 세계를 구하는 그런 데미갓, 반신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그러면 반면에 아버지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까요?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반대로 어리석고 혐오적인 그러한 존재로 그려집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버지는 딸의 삶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나옵니다. 신데렐라도 백설공주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죠. 아버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딸의 삶에는 전혀 개입이 없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요, 현대 사회에서 여자 딸이 10대가 되기만 해도 전혀 아버지와 교류점이 없고 대화가 단절되는 그러한 모습과도 거울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아버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나요? 알라딘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것 같아요. 알라딘이라는 애니메이션에서 그 여자 주인공 공주의 아버지는 아주 큰 부유한 왕국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는 키가 작고 뚱뚱하고 또한 우유부단하고 권위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최면술로 항상 자신의 어드바이저인 제펠에게 이용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몬스타 호텔에서 드라큘라 아버지는 아주 오랫동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초조해하고 딸에게 정말 어떠한 말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나약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의 아버지의 모습은 한물지난 전통을 고수하는 어리석은 아버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인어공주에서 인어공주의 아버지 트라이도는 딸이 육체에 대해서 관심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감시자인 세바스찬까지 붙이게 되죠. 그리고 또한 물란의 아버지는 딸이 아버지의 다리를 저는 것을 걱정해서 전장에 대신 나가려고 하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딸을 결혼을 해서 조신하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 물란도 인어공주도 뛰쳐나가게 되죠. 네 번째입니다. 애니메이션 영화에서는 아버지 혹은 아버지상을 아주 변태적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어공주에서 보면 그 마지막 장면에 왕자가 최면술에 걸려서 문어마녀와 결혼하는데 그때 주례를 해주는 신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신부의 성기가 이렇게 딱딱해지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라이언 킹 2탄에서는요. 라삐끼 원숭이가 나오는데요. 라삐끼는 남자 주인공인 심바에게도 여자 주인공인 릴라에게도 다 아버지상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프라이드락의 주인이었던 무파사가 죽은 다음에 라피끼는 주술사로서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라피끼가 불러주는 노래는 바로 팬티 속으로 우펜디라는 그러한 노래를 불러줍니다. 발음을 가지고 이렇게 플레이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디즈니 회사 차원이 아니라 몇몇의 아티스트들의 문제다. 또한 이러한 논쟁거리가 크게 되었던 이 인어공주에 나오는 신부의 모습은 그 신부의 성기가 아니라 무릎이었다라고도 이야기도 합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것이 무릎인 것처럼도 보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디즈니사에서 나오는 영화에서 이런 성적인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성적인 언어 유희를 하는 것이 반복이 되면서 물론 아티스트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아티스트들의 문란한 그런 성적인 그런 플레이를 어린이들 애니메이션에 그냥 가미하도록 주시한 디즈니사도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애니메이션 영화에 나오는 아버지의 상은 어리석고 무능하며 딸이 꼭 필요할 때는 전혀 그 개입조차 없으며 또한 변태적인 그런 아버지 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 영화에서는 존경받아야 하는 아버지상을 얼그러뜨리고 오히려 너희들이 이러한 아버지의 억압이나 사회의 억압, 또한 나라의 억압에서 뛰쳐나갈 때 너희들은 정말로 자유로울 수 있고 너의 능력을 세상은 알아줄 것이고 장밋빛 핑크 미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무의식적으로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아이가 아무런 준비 없이 도시로 나와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도 도시에서 그 아르바이트비로 생활을 하고 집세를 내고 홀로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판자촌이나 고시원에서 만약에 산다고 하더라도 치안이 너무 많이 위험하고 또한 강간당하는 그러한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죠. 친인척이나 아니면 연고가 있어서 그 사람의 아는 사람의 집에서 지낸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예쁜 여성이 혼자서 아무런 준비 없이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면 또한 낯선 곳에서 살게 되면 선한 사람보다 좋은 사람보다는 악한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더 많죠. 특히 원하는 것, 즉 돈을 얻기 위해서 그 악한 사람과 계약이라도 하게 되면 성상납이라든지 마약에 투여돼서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그러한 경우도 또한 삶을 저당 잡히는 경우도 아주 허다합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여러 문화가 다 좋은 문화인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적었던 스칸디네비아 여성 2명은 백인 여성 2명은 모로코로 떠났습니다. 모로코로 떠난 이 2명의 여성은 여행을 하다가 모로코 남성 4명에게 강간을 당하고 또한 목이 잘려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것은 자신이 살아온 사회와 그리고 세상에는 다른 사회가 존재하고 또 그 사회에서는 악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데서 온 비극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준비 없이 집을 뛰쳐나가서 낯선 곳으로 가게 될 때는 이러한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 확률이 높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아버지의 존재는 딸에게 그렇게 쓸모없는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아버지는 정말 딸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럼 어떻게 아버지는 딸에게 소중한 중요한 존재일까요? 그것을 한번 3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버지는 딸에게 긍정적인 남성상을 제시합니다. 많은 딸들이 나는 커서 아빠랑 결혼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아버지 자신이 처음 만난 그 남성이 너무나도 좋고 아버지가 평생 내 주변에서 살아있으면 좋겠다, 같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의 존재는 딸에게 신체적으로도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신체적으로도 영향을 주냐고요? 생물학적인 아버지와 함께 사는 딸은 아버지 몸에서 나오는 페로몬으로 인해서 딸의 초경을 늦게 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이것을 놓고 2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의견은 이것은 기형아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을 낮추기 위한 그러한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한 부류가 있고요. 또 2번째로는요. 딸이 생물학적인 아버지와 함께 삶으로써 아주 심리적인 안정과 그리고 자원 제공의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그 안정감이 자신이 빨리 번식할 필요도 없고 자신이 더 밖으로 뛰쳐나갈 필요도 없다라는 그러한 존재의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초경을 늦게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론도 2가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이론이 맞든지 간에 정말 아버지가 딸의 그러한 신체적인 곳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면 3번째로 어떻게 아버지가 딸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아버지는 딸에게 미래 남자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종종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을 한 아버지가 있는 딸이 또 자신이 결혼할 때 알코올 중독과 마약 중독자와 결혼을 아니면 사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의아해하죠.
그런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런 남자들은 오히려 더 피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를 기준으로 딸들은 무의식적으로 나는 저 기준의, 저 수준의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그만큼의 가치만 있는 사람이야 라는 선의 한계를 긋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경우에, 물론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자신의 아버지에게 폭력을 받은 딸들은 자신이 미래에 나는 폭력적인 배우자를 만나게 될까봐 그것이 먼저 마음의 의심이 되고 두려움이 되기 때문에 남자를 사귄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세상에는 자신의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또 그 가정을 위해서 또 딸을 위해서 희생하는 많은 선한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애니메이션 영화에서는 이렇게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면서 페미니즘적인 남녀 이분법의 사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리석고 무능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변태적인 모습으로, 하지만 딸은 지혜롭고 모든 것을 척척 해낼 수 있고 세상은 꽃밭이다 라는 그러한 거짓을 가르칩니다. 만약 자녀분이 계시다면 꼭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토론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어떠한 애니메이션에서 혹시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서 페미니즘적인 남녀 이분법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댓글란에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Women with Strength and Honor, 라이언 킨즈의 연아였습니다. 좋아요도 구독도 꼭꼭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